이익 회수기에는 오히려 팔아야 합니다. 실적 향상은 선행 투자의 결과입니다. 이익 회수기라는 단물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는 거라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3장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의 성장은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조금 더 수입을 늘리고 싶다,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싶다 등의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죠. 이것이 경제를 우상향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끝나지 않는 불황은 없다. 어느 나라의 경제나 결국 우상향 성장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평균적으로 연 2.6%에서 2.7%의 실질 성장을 이루고 물가 상승의 폭은 평균 2에서 5% 정도입니다. 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분을 더한 것이 명목 성장률이죠. 재밌게도 시장 지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명목 성장률 위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 성장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와카미는 불황이니까 투자를 못한다는 잠꼬대를 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경제에는 호황과 불황이 있을까요? 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간파하는 데 장기 투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욕망이 팽창하여 호경기를 낳습니다. 호경기란 말하자면 돈의 순환이 잘 되는 때입니다. 수입이 늘게 되면 누구나 간단히 지갑을 열죠. 모두가 쉽게 돈을 쓰니 소비 전체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소비가 확대되면 기업의 투자도 늘고 고용 조건도 좋아집니다. 이 호순환이 계속되면 경기 상승의 속도는 빨라지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욕망이 있어 이 정도 있으니 충분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경기도 얼마 동안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욕망은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서두르고 있죠. 버스를 못 탈지도 몰라 라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 상승의 속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모두가 나서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있고 뒤처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주식시장에도 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반전되죠. 지금까지의 호재는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은 빨리 팔겠다고 분주합니다. 이런 현상도 결국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볼지 몰라 라는 초조함은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죠. 위의 그림을 보면 불황을 극복하고 호황으로 넘어갈 때도 가속되면서 합리적인 수준을 지나쳐버립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달아나기에 합리적인 수준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불황에 돌입하는 거죠. 불황에 사고 호경기에 판다. P의 부분에서는 경기가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 상태죠. 반면에 D는 합리적인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디스카운트 상태입니다. 투자는 D 시기의 매수를 고려하고 P 시기의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황이 계속되어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 없습니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붙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팔 때도 프리미엄 상태가 되면 빨리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경기 사이클을 따라잡는 일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철칙입니다. 일본에서는 불황이면 빛을 갖고 축소 경영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모두 합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경영자로서도 투자자로서도 실격이라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불황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모처럼의 이익 확대의 기회를 뻔히 보면서 놓치는 거라면서 말이죠. 불황기에는 주식만 싼 것이 아닙니다. 금융 완화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낮은 이자를 만들죠. 이 시기야말로 기업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사업 기회를 준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되면 결국 욕망이 점점 커지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 상승을 부추기죠. 이렇게 저금리가 끝나고 고금리의 시기로 갑니다. 고금리 시기에는 고비용의 자금 조달 때문에 기업이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이 사업 투자를 억제하고 구조조정이나 재무 상태의 개선을 서두르죠. 그 결과 기업 활동은 냉각됩니다. 당연히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도 늘어나며 이제 뉴스에선 경기 대책과 금융 완화를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금융 완화, 즉 저금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불경기의 저금리일 때 주식을 사고 경기가 과열되고 고금리 돌입이 눈앞에 오면 주식을 판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자금 운용의 철칙이라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자산 배분은 장기 투자의 기본. 호경기에 주식이 비싸지면 싼 시기에 주식을 구입해둔 사람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밖에 없는 사람은 채권 가격의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죠. 반대로 경기 사이클을 내리막길에서는 주식은 위험에 걸맞은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위험이 한정되고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채권 투자가 좋죠. 사이클에 맞춰 주식, 현금, 채권 그리고 다시 주식 순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전환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고금리기, 채권을 살 유일한 시기. 금리가 높은 수준이므로 고이율의 채권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금이 되는 대로 매입해두라고 사와카미는 말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불황에 못 버티고 파산에 내몰리는 기업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금리로 경제 활동이 둔화된 이 시점에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엄청난 고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이라면 별개지만 이 시기에는 채권 쪽의 투자 묘미가 크죠. 채권을 대대적으로 살 유일한 시기는 2단계, 즉 고금리에서 금융 완화로 향하는 시기뿐입니다. 고금리기가 절정을 지나면 기업 분석에 전력을 다한다. 고금리기로 경제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경기 대책과 금융 완화가 강하게 요구될 겁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은 채권 투자 비중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다가올 주식 투자의 시기에 대비하여 기업
기업 리서치에 열중합니다. 각 기업들이 지금의 불황을 어떤 식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재미있게도 불황기에 보이는 기업의 모습은 다음 경기 회복의 국면에서 주가 상승폭을 암시해줍니다. 평범한 불황 대책과 인원 삭감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기업의 주가는 경기 회복 후에도 별 볼 일 없지만 적극적으로 과감한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장기 전략을 세우는 기업은 회복 단계의 기세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불황의 각 기업의 대응을 잘 관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 돌입,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살 때 금융 완화 정책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리가 낮아 재미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슬슬 채권을 팔아야 할 때입니다. 채권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금리 사이클을 무시하고 주가 상승을 계속하는 괴물 같은 고성장주가 간혹 있지만 채권은 금리 사이클에 결정적이죠. 불황, 저금리기, 주식을 잔뜩 사둔다. 불경기로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쌉니다. 저금리기는 개인과 가게에서 기업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금자는 참아줄 테니 기업은 분발해서 확대 경영을 해달라라고 나라 전체가 말하는 셈이죠. 결국 개인과 가게가 소득을 기업에 건네고 이 돈으로 성장을 하라고 하는 시기가 저금리기입니다. 그런 시기라면 소득이 줄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을 사두면 됩니다. 저금리기엔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면 80% 이상의 주식은 두세 배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의 기업은 도태되거나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죠. 그렇기에 최종 국면에서 살아남을 기업을 사야 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롯이 주식으로 간다. 저금리기에 사둔 주식은 조금 값이 올랐다고 바로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자금으로 새로운 종목까지 최대한으로 사두라고 사업하미는 말합니다. 한동안은 자산 배분 전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계이므로 즐기라고 하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몰려드는 때가 볼만합니다. 국채에 몰려있던 대량의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면 엄청난 주식 매수 에너지가 됩니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금리 상승은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과감히 주식을 사두면 되죠. 경기 과열기, 주식을 팔 때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한참 살만하다고 강하게 나오는 호재는 줄을 섰지만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만은 떨칠 수 없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거나 기업 수익 전망을 하향 수정하는 등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과잉 반응하며 급락하죠. 그러나 상승의 열기가 남아있어 금방 다시 회복되곤 합니다. 전고점을 넘어 상승하는 일도 종종 있죠. 여기서 장기 투자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바로 팔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익을 그다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섣부른 욕심으로 상승 시세의 끝장을 보게 되면 울게 됩니다. 단 예외는 경기 순환과 금리 사이클을 넘어 이익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금리도 무시하고 장기 보유한 자가 승리죠. 이익을 실현한 자금은 단기로 운용하든지 MMF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금리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죠. 이 시점에서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을 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는 사이 고금리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이나 MMF에서 다시 장기 채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 투자의 사이클, 투자 운영은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때는 채권을 사두고 저금리가 되면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삽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주식을 팔고 현금이나 MMF에 넣어두고 다시 고금리기가 도래하면 채권을 삽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환에 맞춘 듯한 자금 배분의 전환은 투자 운영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4장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주식 투자는 이익 성장력.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의 주식은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고성장 기업이라도 일직선으로 우상향 성장을 할 수는 없죠. 수도 없이 성장의 벽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장의 관건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그것이 소비자에게 수용되는가의 여부입니다. 편리하다, 재밌다라는 반응을 얻어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회사는 단숨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이거다 싶은 회사가 성장의 씨앗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준비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 근처에 있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익의 성장 사이클입니다. 위의 사이클에서 보면 정점인 D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의욕적이 되죠. 반대로 시점 부근에서는 아직 실적 향상의 조짐도 없고 투자자의 대부분은 그 주식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C점에서 D점을 향해 가는 흐름을 보고 많은 투자자는 실적 향상이다, 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이는 큰 잘못입니다. 단타 매매라면 몰라도 장기 투자자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C에서 D의 실적 향상은 어디까지나 결과이죠. 기업으로서 어려운 선행 투자의 결과로 이익 회수기라는 결실을 맞은 것 뿐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A에서 B 시기에는 기업을 주시하다가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선행 투자가 끝나는 B에서 C점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C에서 D의 이익 회수기에는 오히려 팔아야 합니다. 실적 향상은 선행 투자의 결과입니다. 이익 회수기라는 단물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는 거라고 사악하미는 말합니다. 기업이
선행 투자하고 있는 동안 실적도 재무 상태도 악화됩니다. 기업은 바닥을 치고 재무 내용도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익 회수기가 오면 상황은 급변하죠. 구입해놓은 상품이 팔려 대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익의 축적이 진행되고 재무 내용도 급격히 개선되어 자본이익률도 급속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절정에 달할 무렵 다시 다음 선행 투자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이클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표면 수치가 나쁠 때는 모두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가는 쌉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3년석 최고를 경신하였다는 식의 보도가 뉴스를 도배하면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선행 투자기가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기업이 이익 성장의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세의 움직임보다 빠른 행동이 가능한가? 실적을 확인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에 앞서죠. 선행 투자기의 끝에선 주식은 줄곧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재료에 민감해져 아주 작은 매수로도 충분히 뛰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일시에 퍼져 매수세 일색이 되죠. 하강 국면은 정확히 반대로 전개됩니다. 길게 상승 시세가 계속되면 매수세는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참지 못하고 매도가 이어지고 이번 분기에도 최고야 라는 실적 예상으로 들떠 있으면서도 반대로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장기 투자자는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예측하고 미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단지 그뿐인데도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바닥 부근에서 사서 천장 가까이에 팔게 되는 일이 많죠.